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2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실시간 공부하냐? 모범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 멈춰! 교무실에 학교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장난기 섞인 행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봐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축구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인전이야. 전 액다고요. 저는 조니입니다. 네, 고질라 대 콩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이 리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아주 강하게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시청의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보죠. 감독은 애덤 윙가드입니다. 몬스터보스의 다른 감독들도 그런데 그렇게 경력이 대단히 많은 감독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감독들처럼 B급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감독 작품을 제가 하나도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 봤더라고요. 저 걸작이 하나 있었죠. 넷플릭스 데스노트. 아, 예. 대단한 작품을 제가 봤네요.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편이랑 중복되는 인물들도 있고요. 매력이 없는 인물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건너뛰고 싶은데 몇몇 인물들만, 저희가 좋아하는 인물들만 좀 짚고 갈게요. 저희 입장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인데요. 세리자와 렌 역할의 오그리 슌입니다. 작중 초반에 세리자와 렌이라고 언급이 되긴 하는데 설정상으로는 세리자와 박사의 아들 역할입니다. 근데 영화에선 이게 묘사가 되진 않지만 세리자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배우입니다. 근데 네임드 일본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세리자와 박사의 아들이라는 큰 역할을 받았는데 세리자와 박사의 그 유지를 잇는 그런 배역을 좋은 배우가 소화를 해낼 수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서 스토리랑 다시 얘기를 해보죠. 개인적으로 세리자와 렌이 메카고지라랑 드리프트 하잖아요. 물론 영화상 명칭은 뭐 다른 거지만 블링크인가 뭔가였지만 드리프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스컬쿨로 녹여 죽일 때 막 변태 같은 미소 짓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악역으로서 가능성을 받긴 봤는데 뭐 자세한 건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예, 이게 초반에 좀 진지하고 멋있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네. 바로 그렇게 뿅 가는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지아 역할의 케일리 호틀. 보통 이런 류의 영화들의 아역들은 좀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힘이 없는데 나댄다던가 소리만 빡빡 지른다던가. 근데 이 지아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른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나대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가 농아라는 설정이죠. 귀가 안 들린다는 설정인데 사실 콩스컬 아일랜드에서도 이 이위족이 말을 안 한다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건지 귀가 먹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지아라는 캐릭터도 다른 이위족처럼 말을 안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제 배우인 케일리 호틀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표정 연기가 진짜 엄청난데 이게 항상 불안함이 좀 섞여 있잖아요, 표정에. 그러면서도 콩에 대한 애정어린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 영화의 인간 파트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 그냥 지아 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은 정키 엑셀입니다. 이 정키 엑셀은 유명하죠? 2014년판 고질라는 완전히 새로운 테마였고요. 기존 고질라 시리즈랑 다르게. 킹 오브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곡들의 어레인지였어요. 근데 본작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곡에서 모티브는 따왔지만 또 자신만의 음악을 또 개척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저는 고지라의 테마가 마음에 듭니다. 물론 킹 오브 쪽이 제 취향이긴 합니다만 지금 테마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고지라가 테마 초입부는 기존에 우리가 듣던 고지라보다 훨씬 낮은 음으로 빰빰 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됐어요. 네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음악이라서 저도 이번 고지라 테마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메카 고지라의 테마도 여기서 어레인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괴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지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지라 vs 콩이니까. 고지라가 초반에 에이펙스 시설 화끈하게 조지잖아요. 장난 아니죠. 쇼와 시리즈 초반이랑 밀레니엄 시리즈 초반 그리고 헤이세이 시리즈 고지라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토믹 브레스로 그 인간들 쓸어버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고지라지 딱 싶었고, 고지라 자체는 굉장히 슈와 시리즈처럼 변했죠. 이 슈와 시리즈답다, 슈와스럽다는 거는 저희가 논스포 리뷰에선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슈와 시리즈처럼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인 액션을 보여줍니다. 슈와 시리즈는 헤이세이 시리즈나 초기 밀레니엄 작품들과는 다르게 후반기로 갈수록 괴수들을 무겁고 거대하게 보여주려고 애초에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느낌이었죠. 이번 영화는 일단 초반부터 시원하게 도시를 박살내주는 게 좋았고요. 고지라 디자인이 그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 오동통하고 귀엽고 튼튼해 보여서 이게 좋은데, 예전 리뷰에서 그때도 근육이 살에 파묻힌 개센 아저씨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번에 좀 인간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 더 많이 보여서 주책 맞은 아저씨처럼 됐어요, 고지라가. 주책 맞은 아저씨같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일단 성격 자체는 몬스터버스만의 그 고지라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어가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와 기믹이 추가가 됐단 말이죠. 슈와 기믹 두 번째인데 조금 더 인간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스포일러 리뷰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홍콩에서 계속 콩한테 방사열선 쓰려고 그러는데 콩이 계속 방해하거나 피해당하고 못 맞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콩이 방사열선 등짝에 맞는데 막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고지라 표정이 막 반쯤은 사악하고 반쯤은 아 이 새끼 드디어 맞았구만 하고서 막 희열감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쌈마이하고.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슈와스럽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고, 기존의 몬스터버스의 고지라가 표정이 다양하긴 했죠, CG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약간 짐승의 표정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들이라던가 고양이 기를 때 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굉장히 인간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서선이라고 할까요? 중립선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고지라들은 파괴의 신이긴 하지만 약간 악역김에 가까웠는데, 본작 같은 경우에는 질서에 어긋나면 그가 내 나이 뭐 25,000살 지구의 중립을 파괴하는 자들 뭐든지 파괴한다, 약간 이런 기믹이에요.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일단 다른 괴수들 비해서 사람에 가까운 유인원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고지라라던가 다른 애들 비해서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애가 일단 착해요. 고지라랑 다르게 킹콩은 항상 고난이 주 포지션이잖아요, 가메라처럼. 콩이 캐릭터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 있는 게 있어요. 콩 캐릭터가 좀 붕괴됐다고 느끼는 게, 이게 괴수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괴수의 심리 우선 중요하단 말이죠. 그쵸. 킹콩은 뭡니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애잖아요.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그 인간 여자를 지키는 그런 기믹이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 홍콩에서 그 고지라가 그 지각을 뚫어버려갖고 한 붙자 이 개쉐이야 막 이러잖아요. 콩이 그걸 듣고선 바로 튀어가잖아요, 도끼 죽고. 그 워호크였나요? 하여튼가 그 이상한 박쥐 같은 애들이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을. 지하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고지라한테 바로 눈 돌아가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캐릭터가 붕괴된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어요. 히브에 타면은 그 히브를 조종할 줄 모르니까 콩이 그걸 안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고지라가 공격하니까 안전한 데로 옮기느라고 콩이 좀 공격도 맞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애는 안 챙기고서는 그냥 눈깔 들어가서 가는 거 보고서는 아유 템에 눈이 멀었구나. 이 장면에서 다른 건 더 필요도 없고, 싸우러 가기 전에 지하 한번 돌아보고 그 가판에서 했던 것처럼 손가락 맞대는 인사 있잖아요. 그쵸, 지하가 좀 어른스럽게 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거 한 번만 해줬으면 캐릭터도 살릴 수 있었고 애틋한 심파도 할 수 있었고 플롯도 보강이 됐을 텐데, 왜 그냥 그렇게 휙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전개를 위해서 그랬겠죠. 시원시원한 전개를 위해서 그렇긴 했는데, 고지라는 완벽한데 콩은 좀 양석씨 좀 캐릭터가 붕괴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공동에 있었던 콩의 왕자 덕분에 드디어 콩이 아니라 킹콩으로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콩이 물려받았어야 됐을 왕의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힘으로 대변이 되는 그 도끼도 얻었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여전히 작고 귀엽고 되게 너덜너덜한 피지컬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후술하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 결정적인 이유는 콩이 중간에 배 위에서 참치 먹지 않습니까? 패배의 플래그가 아니었나. 역시 참치나 먹는 놈은 안 되는구만. 참치 먹는 놈한테 기대한 제가 잘못이네요. 예. 일단 고지라와 콩의 싸움에서 고지라가 이겼죠. 근데 콩의 팬들이 실망시키진 않는 게, 공공의적인 메카고지라가 등장하는데 메카고지라의 전투는 콩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거든요. 킹콩의 팬들을 챙겨주는 연출 좋았는데 메카고지라가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작품의 메카고지라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한데요,
저는 이 메카고지라에 대해서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에요. 좋지도 싫지도 않거든요. 음. 일단 투박한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저는 슈와 시리즈 메카고지라 디자인 좋아하고 기룡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디셉티콘 느낌이에요. 몬스터버스라던가 토호의 괴수가 아니라 디셉티콘의 거대 메카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움직임도 그렇고. 다만 메카고지라 그 특유의 기믹 있잖아요. 메카고지라는 인간이 만든 고지라지만 인간을 징벌하기 위한 신인 고지라를 아주 개타오라 버리잖아요. 나올 때마다. 기룡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래서 저는 악역으로서 이 캐릭터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라도 좋아하고 메카고지라도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고지라를 개패듯이 팰 수 있는 악역. 그런 자격 있는 건 너희 둘밖에 없어. 저는 액다랑 조금 반대인 게, 반대라고 할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투박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또 훨씬 더 투박하고 되게 단단해 보이는 걸 기대했거든요. 네. 네, 이번 메카고지라 디자인이 너무 유기체적이에요. 이게 분할된 파츠가 쓸데없이 많아 보여서 실망을 했는데, 아, 막 부스터 쏘다 그럴 때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디자인이라는 게, 다른 걸로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1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기대했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나온 메카고지라는 제가 느끼기에 트랜스포머 4의 옵티머스처럼 느껴지는, 뭔지 알겠죠, 대충?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1편의 옵티머스는 비클 모드에서 그 로봇 모드로 바뀌는데 어떤 부품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눈에 좀 보인다던가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변신 로봇의 맛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5의 옵티머스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거든요. 훌륭한 디자인인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자동차에서 변신했다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런 느낌을 기대를 했는데 네.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저희의 취향이고요. 이번에 메카고지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기존의 슈와 시리즈나 헤이세이 시리즈 팬들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 굉장히 많은 오마주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오마주들 많았고 오마주 찾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의 장점은 당연히 스케일과 전투입니다. 킹오모는 신적인 존재들이 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였죠. 막 번개를 쏜다던가 신의 광선을 쏜다던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태풍처럼 핵폭탄처럼 지나간다던가. 근데 본작은 완벽하게 힘 대 힘의 싸움이에요. 그런 신적인 초월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남자는 뭡니까? 주먹이죠. 6탄전 위주로 돼 있죠. 몬스터버스 영화 중에 가장 화끈하고 가장 상남자적인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 이 영화는 티켓값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사실상 괴수계의 맨 오브 스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이 개봉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맨 오브 스틸 이후로 그만큼 화끈했던 영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 물론 뭐 캡틴 아메리카 11이라던가 존 윅 같은 작품이 있었죠. 근데 이런 영화들은 약간 실사 기반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드래곤볼식 액션, 이걸 괴수들이 보여줘요.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이런 맨 오브 스틸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액션이 좀 궁했거든요. 막 극장에서 이런 거 보고서는 좀 막 소름 돋고 그러고 싶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풀고. 아,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냥 괴수들이 그 액션을 해줄 줄 몰랐어. 그 덩치로. 아,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제대로 풀렸고 몇 년 만에 맨 오브 스틸 같다고 했죠? 괴수물답지가 않아요. 저희가 몬스터버스에서 기대한 거는 느릿느릿하고 묵직한 액션이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물론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괴수들의 묵직함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 이런 빠른 액션은. 근데 제작진이 너무 영리하게 잘 연출을 한 게 카메라 워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팀이 지구공동에서 홍콩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막 엄청 역동적인 카메라 앵글 보여주거든요. 빌딩 오르는 콩으로 지나갔다가 방사일선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고지라 옆으로 지나가고, 와, 나 이거 아이맥스로 보길 잘했다,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운드가 좋은 관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와, 이 장면만큼은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괴수들을 진짜 하나하나 핥아주는데 엄청 빠르게 여러 장면이 지나가서 엄청 즐겁죠. 아주 결정적으로 사운드 이펙트가 요 근래 10년간 나온 영화 중에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 괴수들의 싸움이 묵직하고 거대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진짜 이번 영화가 좋은 게 일본 특촬 괴수 영화 액션의 특징이 프로레슬링에서 벤치마킹을 한 무브가 많아요. 네. 과장된 액션을 과장된 리액션으로 받아주는 6탄전을 기본으로 하는 게 특촬 액션인데, 고질라랑 콩의 전투에서 이걸 진짜 세련된 사운드랑 앵글이랑 그런 걸로 보여줘서 저도 진짜 신나게 봤고, 엄청 공방을 빠르게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이 괴수들뿐만 아니고 건물들도 다 아낌없이 박살내고
그게 그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주변에 건물들이 완전히 다 평평화가 돼 있잖아요. 땅 고르기. 네, 그 건물들 박살내는 것도 좋았고 킹 오브 몬스터에서 보면은 안개 구름이나 비처럼 관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게 좀 많아가지고 답답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까놓고 제대로 보여줘서 진짜 신나요. 근데 이 액션에서도 제 개인적인 기대랑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실망한 게 있어요. 이 고지라랑 콩이랑 둘 다 엄청 민첩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콩은 스컬 아일랜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날렵하게 막 폴짝폴짝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무대를 넓게 쓰는 전투가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고지라 같은 경우는 콩에 비해서 묵직한 외형인데도 콩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후반부에 그 사족 보행할 때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약간 조그만 도마뱀류처럼 이렇게 샤샤샤샥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한 거는 좀 더 느리지만 노련한 상황 판단으로 강력하게 한 방을 막 날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고지라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비되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콩의 싸움이었으면은 서로 캐릭터 대비가 되면서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개인적인 기대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할 정도로 전투씬은 진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고지라가 후반부에 사족 보행하는 거는 너무 빨라갖고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도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고질라가 네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쵸. 물어뜯는 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고질라 시리즈 60년 동안 이런 장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고질라랑 콩의 전투는 뭐 이런 건 사소한 아쉬움이잖아요, 사실. 근데 메카고질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는 그 기룡 2부작 보면은 기룡이 부스터 써갖고 대시하면 막 고질라한테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전 그런 액션 정말 싫어했거든요. 기룡 2부작에서. 여기서 메카고질라는 그 기룡보다 더 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메카고지라 전투 자체는 되게 현대적이면서도 다른 유기생물인 타이탄들, 고지라나 콩이나 이런 생물들이 절대 보여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번에도 동일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날렵하게 6탄전 위주로 보여줘서 여기서도 또 아쉬움이 많아요. 저 지금 오늘 아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로봇이면 로봇답게 막 손끝에서 레이저 쏘면서 막 미사일 수백 개씩 날리면서 그 동시에 막 입에서 불도 뿜고 막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메카고지라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눈깔에서 빔 나오고 가슴에서 빔 나오고 입에서도 빔 나오는데 손가락에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머리는 360도 회전하고 저희가 고지라 vs 메카고지라에서 기대했던 그런 기믹들 있잖아요. 이런 무장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좀 더 단단하고 묵직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일단은 브레스가 나오고요. 미사일도 어깨 쪽에서 미사일도 쏘고 꼬리에 드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먹도 약간 반중력 펀치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기믹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메카고지라들은 이거에 한 2배 정도 기믹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워요. 이번 영화의 고지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도마뱀 같은 느낌으로 막 샤샥샤샥 하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만들 거였으면 뭐 아까 고지라랑 콩이랑 좀 대비되는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둘을 날렵한 캐릭터로 만들었다면 그럼 반대로 메카고지라를 묵직한 느낌으로 만들었으면은 캐릭터 간의 대비를 또 보여주면서 좋은 느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셋 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민첩캐와 힘캐의 속성 같은 그런 대비는 잘 안 느껴져서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전투 자체는 잘 빠져갔고요. 그냥 뭐랄까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욕심인 거죠. 그쵸. 예. 플롯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플롯은 일반 영화에서 기대하는 플롯이 아니라요, 괴수 영화에서 말하는 플롯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무슨 스토리를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괴수 영화에서 응당 지켜줘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괴수 영화인 걸 감안했을 때 요것만은 지켜줘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사라진 시대 얘기하니까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악역의 뇌로 인류를 위한 병기를 만들었다가 역으로 지배당하고 통수 맞고 공격을 당해요. 근데 그 공장이 홍콩에 있어요. 홍콩 전투는 후반이네? 이거는 이거 완전 사라진 시대 아니냐?
예, 이런 의미로 저는 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호평을 받는 게 애초에 여러분 고질라랑 콩이 왜 싸우게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싸우는 거나 쳐보세요. 예, 여러분 싸우는 거나 쳐보세요. 뭘 그게 궁금해요. 이게 영화 내내 하는 얘기거든요. 지구 공동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아무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영화 내내 이런 흐름이에요. 나는 좀 조금 살짝 당황스러운 게 작정하고 포기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작진이. 예, 이 용기에 찬사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이 성의 없으면 화를 내야 될지를 좀 갈피를 좀 못 잡겠어요. 일단 저는 찬사 쪽에 좀 가깝긴 한데 일단은 당혹스러운 건 맞아요. 그리고 스토리 중요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이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팀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메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괴수 영화에서 무슨 스토리를 기대하니 인간이 괴수 파트에 침해를 안 했는데 뭐가 문제라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저는 얘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반박일 것 같아요. 괴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은 제작비 때문에 어쨌거나 2시간 중에 한 30분밖에 괴수가 안 나오잖아요. 30분에서 최대 한 50분 정도. 그럼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을 인간이 보여줘야 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얘들을 볼 고문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이클 베이식으로 괴짜인 척, 인싸가 아싸인 척하는 그런 빈약한 묘사가 싫어요. 진짜 씹덕 혼보노라던가 진짜 괴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코스프레하는 연기랑 설정이 좀 짜증이 납니다. 어디 감히 인싸들이 오타쿠들과 아싸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해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인싸 캐릭터들로 설정을 하던가. 그런 포인트였어. 예. 이거는 스토리 안 보는 영화 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이에요. 설정이 과하죠. 이 캐릭터들의 설정이 굉장히 과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꼴보기 싫은 팀이라고 제가 논스포일러 리뷰에서도 슬쩍 얘기를 했는데 한 명 한 명 뜯어서 보고 싶어요. 한번 뜯어서 볼까요? 에이펙스 내부자로 있는 포지션이 있죠. 흑형. 버니 헤이스 리더예요. 이 사람은 팟캐스트에서 그런 음모론을 펼친 거는 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이해해줄 사람을 찾기 위한 그런 연막이었고 에이펙스 비밀을 제외한 다른 거는 의도적인 헛소리였다. 이런 걸로 했으면 훨씬 깔끔하고 제대로 된 인간처럼 보였을 텐데 네. 비논리적인 음모론 신봉자가 어쩌다가 한 건 해낸 그런 케이스처럼 돼가지고 캐릭터도 이상해지고 플롯도 이상해지고 그랬죠. 괴짜들을 묘사할 거면 신고지라를 보고 배우란 말이야 차라리. 그리고 홍콩 도착해서 하고 뜬금없이 점프 스퀘어 하잖아요. 개 짜증나 진짜.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빡쳤어요. 아니 거기 거대 눈깔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그딴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애들도 있는데? 이게 극중 인물들만 놀래키면 되는 거를 진심 사운드로 그게 빡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관객들도 다 같이 움찔하고 놀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선 진짜 진심으로 빡쳤어요. 그리고 메디슨 러셀이 있었죠. 전편에도 킹오몬에 나왔죠. 나왔던 그 꼬맹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직 철이 좀 덜 들었어요.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TV 보길래. 뭐 고등학생이지 대학생이지 아무튼 네. 얼굴만 보면 대학생인데 플롯만 보면은 이 캐릭터 설정은 딱히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괴수물에 나올 수 있는 인간 캐릭터잖아요. 이런 거는 고질라 밀레니엄에도 있었고 많죠. 이랬던 고질라. 이런 캐릭터 자체는. 이 캐릭터 설정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꼴보기가 싫어요. 이거는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네. 근데 조시 발렌타인 아까도 얘기했죠. 상식인 포지션, 약간 둔한 외모,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해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꾸준히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팬들은 이 친구를 수돗물좌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캐릭터는 영화 중반까지 받았던 그 멸시를 참아내고 후반부에 직면하는 위기 상황에서 상식인 포지션인 만큼 상식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딱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 어떻게 했죠? 비상식적으로 해결하죠. 술을 부어? 컴퓨터에? 이게 메디슨 팀은 3명 다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그냥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술 붓는 거는 별로긴 합니다만 정말 다행인 건 말이죠. 그 술 부은 것 때문에 메카고지라가 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0.5초 정도 잠깐 메카고지라 잠깐 불안정했다가 하던 일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자, 그 술 붓는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세리자와 렌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 영화 악역이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팀을 보여줄 거면은 후술할 지안의 팀이랑 악역팀을 좀 보여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장님 얼마나 B급 영화에 나오는 삼류 악역스럽습니까?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개똥차랑 늘어나면서 크크 나는 신세계의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캐릭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쵸. 예, 거기다가 세리자와 렌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악당으로서 잘 될 가능성을 나 봤단 말이야. 그 스컬크롤러 찢을 때 그 변태 같은 미소 짓는 거 보고서는. 거기다가 세리자와 박사의 아들이래. 근데 세리자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캐릭터라면 저희 같은 오랜 팬들은 되게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쉬움도 많고 그랬는데 세리자와 이시로 박사의 그런 정신이랑 세리자와 박사가 죽으면서 남겼던 그런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면은 그거와 아주 상반되는 악역으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메카고지라에 가만히 앉아갖고 허무하게 타 죽는 캐릭터로 만든 거는 이게 의도가 뭘까요? 이 멍청한 고지라 오타쿠 세리자 멸족! 다 3대 멸족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개빠은 루크 스카이워커를 죽이자 막 약간 그런 메시지인가요? 세리자와 내가 총사태 빔? 아니 근데 이게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세리자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은 영화 후반부에 월터 시몬스 그 메인 빌런이죠. 그 회장님의 음모가 드러나는 시점에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뭐 이러고 개기다가 뭐 뒤통수 맞고 사망을 하면서 메디슨 팀한테 메카고지라의 암호에 대한 힌트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야죠.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조씨 얘기했죠. 그 힌트를 상식인인 조씨가 머리 굴려가지고 해석하고 암호 알아내면은 문제 해결되고 아주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잘 안 됐죠. 다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이쪽의 족간 스토리를 진짜 나쁘게 말하고 꼴보기 싫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마주를 했는데 안 하는 게 낫다.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 얘기였죠. 논스포일러 리뷰했을 때. 세리자 박사의 이름까지 가져와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다 있었어요. 근데 안이하게 조져놓은 거. 저는 재료가 없었으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런 이렇게 했어야 되고 다 조져놨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시를 들자면은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 보면은 코그맨이라는 캐릭터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개 뜬금없는 상황에서 안소니오키스가 코그맨은 사실 헤드마스터야 이래요. 그러고선 코그맨은 그 위에 아무 활동도 안 하고 헤드마스터 같은 모습도 안 보여줘요. 그럼 그러겠죠. 일반 관객들은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 거고, 아는 팬들은 오 헤드마스터래. 근데 뭐 뭔데 뭘 보여주는데 약간 이런 거야. 이럴 거면 넣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야 지금? 놀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결정적으로 회장님도 이 메카고지라를 이용해서 나는 이 인류를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게 또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인간을 타이탄보다 강하게 만들고 싶어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 세리자나 레니 배신할 건덕지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악역들이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스토리는 안 봐요. 스토리 안 볼 거면 정말 바보같이 있잖아요. 그 데드풀이라던가 토르 라그나로크라던가 뭐 그런 B급 코드 노리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진짜 B급 같은 그런 코드로 나왔으면 오죽 좋았겠어. 세리자와 렌 그리고 회장님. 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삼류 악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류 악역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제대로 삼류 악역 캐릭터 소화를 못해서 네. 악역이 부실해지니까 선역들도 이상해진 그런 케이스가 이 에이펙스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하팀. 개인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괴수 영화의 인간 포지션입니다. 모든 괴수 영화들은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을 봐야 돼요. 콩이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안 돼. 두 타이탄은 예전부터 숙적이었어. 공존할 수 없다고. 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다니까 일단 된 거야. 왜냐? 공신력 있는 박사가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메디슨 팀만 계속 나왔으면 이 영화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메디슨 팀이랑 지안의 팀이 분량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철저하게 해설력이고요. 괴수 영화의 인간들은 해설력이 중요하거든요. 고질라랑 킹콩이 왜 싸우는지, 킹콩이 어쩌다가 지구 공동까지 갔는지, 인간들은 그 셔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만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서포터, 콩 살려주기. 근데 막타 친다던가 결정타는 안 먹여요. 얘네들은 표창장 받아야 돼요. 진짜 괴수협회에서. 하면서 이런 좋은 인간들을 놔두고 저런 병신들을 왜 넣어놓는 건가 해서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쉬운 거예요. 스토리 포기하고 가면서도. 이 지아 팀의 지아가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지아라는 캐릭터가 레전더리 콩에서 캐릭터 재해석에도 콩이라는 캐릭터가 재해석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존의 킹콩이라는 거는 성숙한 인간 여성을 상대로 약간 호기심이랑 성적인 욕구랑 그거를 반반 이루어진 그런 관계로 그려졌거든요. 결국에 그게 우정으로 바뀐 게 그 피터 잭슨의 킹콩이었죠. 근데 이번에 킹콩이랑 교감하는 인간 캐릭터를 수화로 또 대화가 가능한 어린아이로 설정하게 되면서 콩이 지아를 대하는 모습이 이전 영화들보다는 훨씬 담백하고 애틋한 그런 형태가 됐어요. 훨씬 더 친밀해 보여요. 둘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가능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 동시에 집, 홈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죠. 그 홈에 대한 불안감이랑 안정감까지 공유를 하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더 깊이 있는 킹콩 캐릭터가 됐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근데 지아 덕분에 콩이 이렇게 캐릭터가 좋아지긴 했는데 동시에 혹성 탈출에 시저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거는 약간 아쉽죠. 아무래도 수화가 가능한 유인원이랑 보금자리에 대한 갈등을 이 콩이 그 소재로 주 소재로 가져간 이상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아랑 콩의 관계, 이 지아 팀이 움직이는 그 동선과 그들의 행동 동기 이거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작품의 특수효과 업체는 웨타 디지털입니다. 세계적인 특수효과 업체죠. 웨타 디지털이 피터 잭슨의 킹콩도 만들었고요. 야. 웨타 디지털이 혹성 탈출의 CG도 담당했습니다. 아, 유인원 전문이구만. 거기다가 램페이지의 조지도 담당을 했어요. 와, 램페이지도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애들인 거거든. 킹콩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이게 작가주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영화 보고선 스토리가 이게 좋으니 싫으니 얘기하는 건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민사상이고요. 그거는. 근데 괴수 영화의 팬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보자면은 중간 정도 스토리다. 최고의 스토리는 아니었다. 여기서 좀 더 병맛 코드, 조금 더 삐끗 코드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영화를 좀 유독 좀 복잡 미묘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킹오문도 똑같이 개소리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 킹오문은 개소리라는데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면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병신 같긴 하지만 일단 조용히 있게 되잖아요. 원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좀 삐끗 코드로 가는 게 보여갖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가자 그런 게 보여서 유독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2014 고질라 그리고 킹 오브 몬스터, 고질라 vs 콩 이 세 작품 다 호불호 포인트가 묘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는 킹오몬이 최고고요. 오락적으로는 본작이 몬스터버스 역도 최고입니다. 몬스터버스 떠나서 액션 영화 중에선 거의 탑급인 것 같아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가 됐어요. 네. 네, 고질라 대 콩 스포일러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의위와 셋 중에 가장 좋아하는 괴수는 누군가요? 일단 이 작품의 의의는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담아낸 괴수랑 액션씬은 확실히 잘 만든 영화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짜잘짜잘한 요소들이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네요. 근데 좋은 점들을 살려서 언젠가는 이 내 짜잘한 취향에 맞는 영화를 내주지 않을까 하고 이후를 기약을 하면 좋겠지만 이번이 몬스터버스의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몬스터버스 내내 평이 갈리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 시리즈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뽑아줘서 정말 다행이고 뭐 앞으로 미국이랑 일본 모두 힘내서 더 좋은 괴수 영화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괴수는 이 작품에서 의외로 메카고지라가 아니라 저는 콩이 더 좋아요. 감정이입이 더 잘 돼서 그러겠죠.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콩입니다. 네. 액단은 어때요? 저도 일단 몬스터버스의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만족스러운데도 아쉬워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인데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이것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찰스 댄스, 킹기도라 대가리 가져갔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행방도 안 나와서 아쉽고 라돈이라던가 킹오문에서 모스라의 알떡밥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서 아쉬워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사실. 그냥 그냥 몬스터버스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건데 사실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갔으면 영화가 중구난방이 됐겠죠.
그쵸. 그냥 이런 사소한 아쉬움이고 괴스파트가 괜찮아서 킹오몬이 너무나도 속이 쓰려. 오히려. 차라리 고지라 대 콩이 지금 같은 퀄리티로 먼저 나오고 킹오몬이 고지라 대 콩 같이 그렇게 좀 나와줬다면은 어땠을까 우선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생각해 너무 속이 쓰리고요. 우리 기도라 장군님께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희생되셨어. 예. 영화가 쇼와스러워서 안타깝고요. 쇼와스러워서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진짜 복합적이에요 그거. 예, 아니 우리가 킹오몬 때도 얘기했지만 이 CG로 우리가 이 괴수를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쇼와의 감성을 우리가 이 자본과 이 스케일로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좀 각별하고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괴수는 당연히 고지라죠. 그렇죠. 예, 고지라긴 한데 고지라랑 메카즈 고지라랑 반반씩이긴 한데 이번 작품 메카 고지라는 역대 메카 고지라 중에 탑은 아니어서 제가 항상 악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지라도 나름 악역 기믹이 초중반까지 있었어갖고 저는 고지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액다인존이 고지라 vs 콩 스포일러 리뷰, 정확하게 말해서는 몬스터버스 리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길고 긴 고지라 특집이 드디어 끝났네요. 네, 저희 고지라 특집이 고지라 대 킹콩 리액션까지 카운트를 한다면 한 2달 정도 된 거고, 와, 슈와 시리즈를 카운트를 한다면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하고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드디어 이 긴 시리즈가 끝나네요. 다음부터 이런 장기 프로젝트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네. 근데 진짜 즐거웠어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진짜 즐겁게 했어요. 네. 몬스터버스 때문에 이 시리즈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여러모로 시원섭섭하네요. 다음에 앞으로 고질라는 저희는 아마 사실상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가 4월 중에 방영의 예정이죠. 지금처럼 저희가 엄청난 분량으로 바로바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는 굉장히 좀 느긋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기 리뷰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 리뷰가 될 예정이고요. 차기 고질라 리뷰는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액다인존의 액다였고요. 저는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